진명학원 고1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1이 된 걸 축하해요. 학교 배정 다 받았죠? 네. 여기 관악구, 동작구, 일반고가 아닌 학교 배정 받은 사람. 관악구, 동작구, 일반고가 아닌 뭐 무슨 특성화고나 아니면 외고나 자사고나 이런 데 배정 받은 사람. 배정이 아니라 어쨌든 간 사람 없지? 네. 그럼 1단계는 성공했네요. 일반고를 보내는 게 목표였으니까 1단계는 성공을 했고, 얼마 전까지 이제 예비 고1이었는데 이제 고1이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입시 전문가가 돼야 돼요. 엄마 아빠는 지금부터 철저히 배제시키는 게 여러분들 1번 미션입니다. 예.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입시 진행하면서 학생들한테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누구도 믿지 마라. 누구도 믿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입시 제도는 이렇게 한 가지인데 그거를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마다 이렇게 다르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물체가 딱 하나 있는데 빛이 딱 비추면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게 보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입장에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그런 정보나 잘못된 분석을 여러분한테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누구도 믿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누구가 누구냐? 누구가 누구냐 하면, 첫 번째는 신문이에요, 신문. 신문.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 때도 이제 입시가 많이 바뀔 거거든요. 작년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무슨 우리나라에 시끄러운 일이 많았잖아요. 입시가 불공정하네, 뭐하네, 금수저 전형이네, 막 이런 말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위에서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걸 좀 공정해 보일 수 있게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바꾼다라는 건 우리한테 좋은 게 아니야. 바꾸면 헷갈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바뀌었다, 저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바뀌었다 막 이상한 사람들이 말을 해야 되거든? 근데 그게 이제 언론에 막 나올 거 아니야, 신문에. 근데 사실은 이 언론에 이제 신문이나 방송에 이렇게 기사를 쓰는 분들이 기자분들이잖아요.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은 사실 입시를 몰라요. 사실은 몰라요. 그냥 본인 그분들이 갖고 있는 단점이 뭐냐면, 자기들이 똑똑하다는 걸 알고 있는 게 단점이에요. 이게 똑똑한데, 예를 들면 선생님이 똑똑하지? 네. 알고. 근데 선생님이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예를 들면 어깨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 그래갖고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 앞에 딱 앉았어. 그럼 나는 그냥 한 마리 어린 양이야. 내가 똑똑하면 뭐 할 거냐고. 내가 그쪽으로 똑똑한 게 아니잖아. 그렇죠? 이 대학 입시도 똑같거든요. 대학 입시를 잘 아는 사람들은 입시 요강에 대해서 충분히 오랫동안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학교 내에서 그런 것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해나가다가 어떤 허들에 부딪히는가, 장애물에 부딪히는가, 그 다음에 대학들이 어떤 요강을 발표했을 때 그 이면에는 대학에 어떤 마음이 숨어 있는가, 그 다음에 실제로 원서를 고3 때 쓰다 보면 어떤 상황이 생기는가, 이런 경험치와 자기의 특정 분야에 대해서 공부가 잘 돼 있는 사람들이 입시를 아는 거지, 일반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입시를 잘하는 게 아니거든. 이해가지 무슨 얘기인지. 내가 일반적으로 똑똑해도 의사 선생님 앞에 가면 그냥 한 마리 어린 양이 되니까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야. 의사 선생님이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는데 제 생각에는 말이에요. 이러면은 그냥 들 주사도 더 아프게 나. 이건 이 새끼 뭐야? 이래가면서.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기사를 쓰는 분들이 실제로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들이, 그러니까 물리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물리적이라는 말은 이제 글이 이렇게 대학에서 어떻게 뽑겠다라고 써 있으니까 그걸 글 그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게, 우리나라 말은 똑같은 말도 어떻게 글 쓰는 사람이 왜곡하느냐에 따라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거고, 글 쓰는 거하고 달라요, 실제는.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 나온 기사를 이제 100% 믿으면 안 됩니다. 누구도 믿으면 안 된다의 첫 번째가 어디라고? 신문. 신문. 그리고 이런 거죠. 무슨 학생부 종합전형이 전국에 무슨 70%를 60%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는다 막 이렇게 나오면 많이 뽑네? 근데 실제로 우리가 관심 있는 대학은
전국에 있는 100 몇십 개의 대학이 아니에요. 우리가 관심 있는 대학은 몇 개쯤 될까요? 오, 수준차? 3개와 10개 수준차야? 우리가 관심 있는 대학은 불과 한 20개 안쪽이거든요. 그죠?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대, 한대, 이대, 중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건국대, 동국대, 단국대, 홍익대, 숭실대, 아주대, 인하대. 끝. 그렇죠? 이게 끝이에요. 그만해, 그만. 거기까지야, 거기까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대학이 학생들을 어떻게 뽑느냐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대학이 학생을 어떻게 뽑는데 그걸 몇 프로를 통계를 냈다라는 건 우리한테 의미가 없는 거야. 맞지? 그래서 이제 언론을 믿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믿으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동네 아줌마들이에요. 예, 동네 아줌마들은 이제 그 본인이 이렇게 들은 이야기에 기반해서 사물을 바라보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 집이 뭐 201동인데 202동에 어떤 애가 그렇게 대학을 갔대. 그럼 그것만은 그렇게 대학을 가는 게 대학 가는 방법을 이해하는 거야. 근데 그 아이가 예를 들면 극히 예외적인 방법으로 대학을 갔다 그러면 그거 일반화시킬 수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아끼는 그런 마음은 알겠는데, 그 동네에서 돌아다니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입시를 결정하는 판단의 근거로서 쓰일 수는 없는 거죠. 굉장히 객관적이고 여러분들한테만 특정화된 스페시픽한 그런 그 정보와 그런 분석을 제공해야 정확한 입시 상담이 되는 건데, 누구는 그랬다는데요, 누구는 그랬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동네 아줌마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여러분들의 어머님도 사실은 입시에서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리면 그걸 이해하시면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하는 의사결정에 엄마 아빠가 이렇게 개입하는 순간 문제가 돼.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이 굉장히 위험한 말을 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대학 입시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면 엄마보다 많이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엄마를 가르치면 되는 거죠. 엄마 이런 거야. 엄마는 이런 거니까 엄마가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좀 편협하고 그 다음에 좁은 각도에서 바라본 뷰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면 안 돼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는 거고. 뭔 말인지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말인데, 학교 선생님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학교는 여러분들이 다녀야 되는 곳이고요. 여러분들이 무사히 졸업해야 되는 곳이고, 여러분들이 서울권에 있는 대학을 갈 수 있도록 학교가 인도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곳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선생님이 한 말 중에, 그 학교가 그 갖고 있는 함정이 다 숨어 있는데, 자,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학교를 안 다녀도 돼요. 왜요? 학교를, 이건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한데, 선생님이 전학을 시킨 경험도 있고요. 그 학교를 안 다녀도 된다는 얘기지. 전학을 시킬 수도 있고. 선생님이 예전에 그 어떤 외국 학생 한 명은 자퇴를 시킨 적도 있어요. 그때는 이제 내신 어떤 전형으로 가더라도 내신이 꼭 들어가는 그러한 그 대학 입시 제도가 있었던 시절이었는데, 그 아이가 내신이 칙칙폭폭이야. 기차가 칙칙 7788 이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아이가 이제 그 수능 모의고사 굉장히 잘해. 그러니까 이 내신을 붙들고 있는 게 이 아이한테 너무 불리한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런 케이스가 안 나오겠지만, 선생님 입장에서는 학교는 그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거치는 하나의 과정이고, 여러분들이 낮에 생활을 하는 하나의 환경일 뿐이지, 꼭 그 고등학교 졸업해야 된다, 그 고등학교에서 하는 걸 뭐든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나는. 이해가요? 무슨 얘기인지?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1학기까지 뭐 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뭐 내신 등급이 뭐 한 3.5등급이 나왔어요. 2학년 1학기 때까지 내신을 했다는 얘기는 앞으로 이제 남아있는 내신이 몇 학기란 얘기야? 2학기밖에 없다는 얘기. 2학년 2학기하고 3학년 1학기. 내신은 3학년 1학기까지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2학기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해놓은 3학기의 내신이 3.5인데, 이 아이가 수능 모의고사를 봤더니 이제 뭐 국어가 뭐 1, 2등급이 나오고, 수학도 뭐 1, 2등급이 나오고, 뭐 영어는 이제 거의 1이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관악동작에 있는 일반고 아이들이 그 어떤 학교든 간에 3.5등급으로 원서를 냈을 때 지원하는 학교와, 이 아이가 그냥 수능으로만, 모의고사로만 대학을 갔을 때 갈 수 있는 학교는 이미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정도 모의고사를 갖고 있으면 선생님이 아까 입에서 나온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대학을 갈 수 있거든요, 이미. 그런데 이 정도 내신으로는 죽었다 깨라도 그런 대학의 원서를 낼 수 없거든요. 낼 수 있어요, 떨어져서 그렇지. 뭐 어쨌든 낼 수 없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까지 이르면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 하면,
너는 학생부 전형, 즉 내신으로 가는 전형은 접자라고 얘기하겠죠. 그게 합리적 판단이죠. 2학년 때까지 모의고사가 이렇게 나오는 아이가 고3이 됐을 때 갑자기 이게 3, 4로 확 떨어질까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오답만을 열심히 체크하면. 그렇죠? 근데 본인이 열심히 본다면 그렇게 떨어지지 않거든요. 모의고사라는 건 한 번 올라가기가 어려서 그렇지 한 번 올라가면 잘 떨어지지도 않아.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학 입시만을 위해서의 합리적인 판단은 학생부 관련 전형, 즉 내신이 들어가는 전형은 접고 수능 모의고사 쪽으로 올인하자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등학교 졸업해야 되잖아. 그럼 고등학교 생활을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즐겁게 해라 그래. 즐겁게 해라. 스트레스 받지 말고. 뭐 굳이 뭐 이 내신을 이용해 갖고 네가 그 학생부 전형으로 그 원서를 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수행평가도 그냥 너무 시간 많이 뺏기지 말고 적당히 흉내만 내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준비 기간도 굉장히 짧게 가져가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 교내 활동들이나 이런 것들도 뭐 학생회나 방송반 이런 것도 시간도 좀 줄이고 그냥 즐겁게 해라. 대신 수능 공부할 시간을 늘려라. 라고 선생님 판단할 거 아니야. 근데 학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거든요. 맞죠? 학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고 다 열심히 하라. 다. 다 열심히 하라 그러고 그래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포기하지 말라 그래요. 뭐 혹시 생길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건 입시 전문가가 바라봤을 때는 합리적인 판단은 아닌 거지. 이해가죠? 무슨 얘기인지. 이게 관점이 다른 거예요. 관점이. 학교에 계신 선생님이 무조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분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있는 거고. 선생님처럼 여러분들의 그 미래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대학에 합격시켜야 되는 사람이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 거죠. 그건 다른 거예요. 이해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그런 판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대학 갈 때 그 선생님이 하는 판단을 전적으로라고는 말 안 할 테니까 한 99.99% 정도는 믿어주시고 선생님이 미치지 않고서야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는 선생님을 벌써 4년 넘게 본 사람들도 있는데 선생님 미치지 않고서야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낮은 대학을 가도록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겠어요? 아니죠. 선생님은 여러분들을 붙이는 게 목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선생님 말만 듣는다면 여러분들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무조건 다 대학에 붙습니다. 놀랍죠? 낮은 대학이라서 그렇지.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대학 갈 때 이미 여러분들이 원서만 내면 붙을 수 있는 대학들이 널려 있어요. 원서만 내면. 그런 대학들이 널려 있기 때문에 대학을 붙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다 붙어 대학은. 가능하면 본인이 갈 수 있는 좋은 대학을 붙는 게 목표인 거죠. 그리고 선생님의 목표 역시 그냥 우리 학원에서 뭐 우리 진명의 아이들이 뭐 대학을 몇 명 붙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갈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이 아이가 뭐 숭실대 정도 갈 수 있는 아이였는데 이 아이를 성균관대를 보냈다, 연대를 보냈다 이런 걸 하고 싶은 거지 그냥 숭실대 갈 수 있는 애를 숭실대를 보냈다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건 별로 성공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죠? 뭔 얘기인지?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 입시와 관련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자기의 의견을 갖고 있고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흔들리다가는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알겠죠? 그래서 누구도 믿지 마라. 그리고 학교가 절대로 대학을 보내주지 않는다. 대학은 자기 스스로 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자기의 미래를 자기가 준비하는 과정인데 내가 모르면 안 되잖아. 내가 알아야 되는 거야, 내가. 이해가지? 내가 알아야 돼, 내가 입시를. 여러분들이 입시 전문가가 돼야 돼. 알겠죠? 엄마 아빠는 빼버리고.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는 하실 일이 있어요. 뭔지 알죠? 열심히 학원비도 버셔야 되고 여러분들 아침에 깨우려면 밥도 해주셔야 되고 여러 가지 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입시 제도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현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장에 있기 때문에 수도 없이 많은 정보를 여러분들이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입시를 공부하는 게 부모님들이 입시를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빨라요. 여러분들의 일이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제 그 대학 입시에 관한 개관을 오늘 얘기해 줄 거고, 입시는 이제 어떻게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해줄 거고, 세부적인 것들은 한 명 한 명 다른 로드맵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개별 상담할 때마다 얘기해 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입학하면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오늘 얘기해 주려고 모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대학 입시라는 건 크게 전형 방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전형 요소라는 게 있어요. 전형이라는 말은 뽑는다는 뜻이에요. 뽑는 방법과 대학의 학생을 뽑는 방법과 그 뽑는 방법에서
학생들한테 어떤 걸 갖고 와라고 요구하는가. 이게 전형 요소야. 그래서 이제 전형 방법은 지금 여러분들 때는 좀 바뀔 수도 있는데 어떻게 바뀔지는 아직은 몰라요. 그러나 큰 틀은 뭐 바뀔 것 같지는 않은데 전형 방법은 현재는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부를 갖고 학생부에 있는 내신만을 주로 보는 전형을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 그래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이런 거예요. 자, 우리 대학에서 대학 학생을 뽑겠다. 그리고 전부 다 내신 다 갖고 와.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내신을 갖고 몇 등부터 몇 등까지는 합격, 그 밑에는 불합격. 심플하지. 굉장히 심플한데 불행하게도 좋은 대학들은 이런 전형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대학의 입장은 가능하면 한 명도 놓치지 않고 가장 그 대학이 봤을 때 가장 똑똑한 애를 뽑는 거거든. 근데 이제 학생부 교과는 내신이잖아요. 내신이라는 거는 학교마다 다르잖아. 출제도 학교마다 선생님들이 다르기 때문에 출제하는 분들도 다르고 시험 보는 애들도 집단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집단에서 뽑은 내신을 갖고 이 아이가 우수하다 그렇지 않다를 구별하기란 사실 분별하기란 불가능하죠.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고등학교가 있지? 지금 뭐 성남 거수 성남고등학교 성남고등학교에 뭐예요? 1.6 난강고 거수 난강고등학교에 1.5 성모고 거수 이게 다 남고잖아요. 우리 관내 있는 성모고에 1.7 인 A 학생, B 학생, C 학생이 있어. 이 중에 교과 전형대로 한다면 얘가 떨어지고 얘네들이 붙어야 되는 거지. 근데 이 3명의 아이가 누가 더 우수한지 어떻게 알아? 몰라. 그러니까 윗대학들은 우리가 꽤 좋은 대학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대학들은 교과 전형이라는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한 중위권 정도 가면 지방에 어떤 아이들이 있냐면 내신만 좋아. 굉장히 성실하고 학교 공부 열심히 하는 거야. 내신은 1.5, 1.6 막 이런 내신을 갖고 있는데 모의고사 보면 3등급, 4등급이에요. 모의고사는 전국 다니니까.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싹 훑는 거예요, 전부 다. 지방의 성실한 아이들을. 이제 그런 도구로 쓰이는 게 학생부 교과 전형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가고 싶은 상위권 대학은 교과 전형을 뽑는 대학이 거의 없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 전형 방식은 종합 전형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학종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학종이라고 부르는 거. 학생부 종합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은 말 그대로 종합 전형인데 이게 얼마나 이게 골 때린 얘기냐면 뭘 종합하죠? 학교 생활을 종합해요. 근데 어떤 비율로 종합하죠?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뽑는 사람만 아는데 뽑는 사람이 매년 바뀌어요. 그래서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은 다른 말로 하면 대학 맘대로 전형이에요. 대학이 맘대로 뽑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A 학교에 1.5등급을 떨어뜨리고 B 학교에 2.5등급을 합격시켜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비난에 직면할 수 있거든요. 어떤 학부모가 왜 우리 애는 1.5대 떨어지고 저 집 애가 2.5대 붙었냐 라고 만약에 이제 항의를 한다면 대학에서 뭐라 그래? 저희는 성적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지? 그래서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게 굉장히 어찌 보면 아이의 전체적인 면들을 골고루 반영하기 때문에 좋은 것 같지만 대학을 가려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깜깜이 전형이라고 그래요. 깜깜이 전형. 도대체 뭐야 이거 어떻게 가는 건데?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건 제일 많은 전형이면서 가장 어려운 전형이기도 해. 그리고 대부분의 대학들이 서울권 대학들은 학생부 교과보다는 이제 종합으로 뽑는 거죠. 종합은 크게 두 가지예요. 내신하고 이제 비교과를 갖고 뽑는 겁니다. 내신하고 비교과. 이 내신이 뭐고 비교과가 뭔지 어떻게 반영되는 좀 이따가 설명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전형이 뭐냐면 특기자인데 특기자 전형은 여러분들 때 사라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때 사라질 수도 있고 남아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현혹되면 안 되는 게 대학은 지금 이제 대표적인 대학이 연대인데 연대는 학생부 종합 전형도 있고 특기자 전형도 있거든요. 근데 연대가 특기자 전형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이런 특정 분야에 대해서 뛰어난 아이들을 뽑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국가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런 특기자 전형을 없앴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고 강요를 한단 말이야. 어떻게 강요를 하냐 하면
야, 우리 예산 중에서 대학들한테 주는 게 이제 뭐 몇십억씩 줄 건데 특기자 전형으로 대학 학생들 뽑으면 우리가 예산 안 줄 거야? 이렇게 강요하는 거야. 그러면은 아씨 속으로 그래요? 우리가 없앨게요. 이러겠니? 정말 없애기 싫은데 아이 새끼들 진짜 돈 갖고 너무하네 막 이래가면서 없애겠죠. 그러면서 이 특기자 전형이라는 걸 사실은 안 없애고 요로 살짝 가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은 언론에서는 뭐 특기자 전형 다 폐지됐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종합 전형을 들여다보면 거기서 특기자로 뽑는 게 남아있는 거야. 이런 건 안 보여. 뭔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특기자 전형이라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되게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나는 특기자가 아니거든. 이미 알고 있어, 본능적으로. 내가 특기자가 아니니까 나랑 관계 없는 것처럼 보여. 근데 지명하고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 대학 간 선배들 중에서도 연대 특기자 전형에 문과에도 합격생이 나오고 이과에도 합격생이 나왔어요. 이 동네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문과에 간 아이는 문영여고고 이과에 간 아이는 단국고등학교인데 걔네들은 특기자 전형으로 둘 다 붙었거든. 근데 그 두 아이의 공통점이 있어. 그게 뭔 줄 알아? 특기가 없다는 거야. 특기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 갈 텐데 이게 그 어떤 원리냐면 특기자 전형이라는 건 대학의 입장에서는 그 문과에서는 예를 들면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애 뽑고 싶잖아. 그렇지? 영어 특기자 전형인 거야. 그런데 영어를 잘한다 그러면 일단 어떤 고등학교가 생각나? 여러분들 머릿속에? 외고. 그렇지. 그러니까 특기자 전형은 외고 애들을 뽑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자사고를 간 애들 중에 어학 특기가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을 뽑고 싶은데 만약 연대가 특기자 전형에서 외고 아이들하고 자사고 애들을 갖고 뭐 정원 200명이다. 그럼 200명을 다 뽑잖아? 그러면 바로 난리가 나요. 특정 전형에 특정 고등학교 애들만 선발했다.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런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학은 어떤 전형이라고 하더라도 그 전형에서 특정 고등학교 애들로 완전히 다 몰빵하지 않아. 골고루 뽑는 거야.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일반고에 있는 아이들은 특기자 전형은 나는 특기가 없으니까 지원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특기자 전형도 뭐 특목고 아이들이 한 절반, 일반고 아이들이 한 절반 정도 뽑히는 거고 그 특목고 아이들은 특기자 전형에 다 넣는 거예요, 원서를. 그러니까 특목고 아이들이 넣은 것만 경쟁률을 따지면 굉장히 세는 거예요. 막 20대, 30대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일반고 애들이 이쪽을 쳐다보질 않거든. 그러니까 지원하는 애들이 없어. 그러니까 일반고 애들이 지원하면 10대 1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고 아이들이 특기자 전형에 가기가 더 쉬운 거예요, 거꾸로.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런 말 처음 듣지? 그렇지. 이걸 몰라. 이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특기가 없는 애들이 특기자 전형에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시라는 건 이런 거야. 겉으로 보는 거하고 많이 달라. 그럼 선생님 갑자기 눈이 커졌어. 지금 좀 나 특기자 전형 할래. 나 특기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특기자 전형에 원서를 넣을 수 있느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특기가 없는 채로. 가만히 있으면 되고, 자, 일반고 아이들이 특기자 전형을 준비하는 요령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과정이랑 완전히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이 한 다음에 마지막에 원서를 넣을 때 요걸로 넣어도 되고 요걸로 넣어도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과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과 애들의 특기자 전형은 무슨 전형, 어떤 특기를 볼까요? 수학과학을 보겠죠. 그렇죠? 근데 수학과학을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이과 학생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수학과학을 공부하는 과정은 종합전형 준비 과정이자 특기자 전형 준비 과정이에요. 똑같아요, 준비 과정이. 뭐 살짝 중간에 달라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영업 비밀이니까 여기서 말 못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이제 그런 학생들이 있으면 선생님이 알려줄게. 어떻게 하라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세 개를 합쳐갖고 보통 이제 서류 전형이라고 합니다. 서류 전형. 왜 다 서류가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전형은 논술 전형인데 이 논술 전형도 여러분들 대학 갈 때는 없어지거나 인원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근데 대학은 당연히 논술로 학생들을 뽑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대학들 연대, 성대, 한대, 이대, 중대, 건대, 동대, 홍대 이런 대학들이 전부 다 논술 전형으로 학생을 뽑는 대학들이거든요. 근데 논술 전형으로 왜 학생을 뽑는 걸 대학이 좋아하냐 하면 논술 문제의 첫 번째 특징은 문제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신이나 수능은 전부 다 100점 맞고 싶어 하는데 어떤 애는 90점 맞고 어떤 애는 80점 맞는 거잖아. 맞지? 논술은 100점 맞는 애가 없어요. 70점 맞으면 합격이야. 운이 좋으면 50점 맞아도 합격이야. 어려우니까. 너무 쉽게 얘기하면
굉장히 변별력이 큰 시험이라는 거죠. 무진장 어렵게 내고 그 중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그 강이 있는데 이게 20m짜리 수심이거든요. 다 던져버리고 뜨는 놈 몇 놈만 건지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무슨 2m짜리에서 이렇게 깡총깡총 뛰는 놈 중에서 고르기가 어렵잖아. 아예 깊게 던져버리고 뜨는 놈 몇 놈 안 내잖아. 그런만 건지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뽑기가 쉬워. 대학 입장에서 보면. 문제를 너무 어렵게 내면 되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이게 포기하기 어려운 방식이죠. 대학 입장에서. 그렇죠? 그런데 또 이것도 똑같아요. 그러면 논술 전형은 어떤 학생이 지원하느냐? 이걸로 못 넣는 애들이 수시에서 쓸 수 있는 게 논술밖에 없거든요. 이건 다 서류니까. 서류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뭐가 좋아야 돼? 내신이 좋아야 돼. 근데 내신이 아예 안 좋으면 이 세 개는 없는 거야. 이것도 속편해. 내신이 아예 안 좋으면 접어버리면 되니까. 우리는 이제 그럴 일이 없겠지만, 내신을 해야겠지만, 어쨌든 이 내신이 아예 안 좋은 아이들은 수시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이거 하나밖에 안 남기 때문에 뭐 하고 싶든 그렇지 않든 무조건 공부하게 되는 거죠. 논술 전형.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전형이 논술 전형이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과의 논술 전형이라는 건 여러분 대학 갈 때 있던 없든 상관없어요. 이과의 논술은 뭘 갖고 문제를 낼까요? 수학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수학과학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내신이 안 나오면 이걸 쓰면 되는 거고. 그죠? 내신이 뭐 수학과학 공부를 지금부터 논술용 수학과학 공부와 학생부용 수학과학 공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똑같거든. 이해가죠? 무슨 얘기인지? 그렇게 준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과의 논술이라는 건 더 쉬워요. 문과의 논술이라는 건, 뭐를 물어보냐 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철학, 종교, 예술을 물어봐요. 그 범위가 없어요. 뭘 물어볼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은 요새 뭐 해요? 학원에서 공부하다가 심심하면 책 보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 다음에 사회에 관심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신문 보고. 뭐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는 아이들 중에 나중에 내신이 안 좋은 아이들이 하면 되는 거고, 그 논술 전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독서예요, 독서. 독서가 기반이 되지 않으면, 사실 문과 아이들은 독서가 기반이 되지 않으면 다 안 되는데, 그 중에 특히 안 되는 게 이거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문과 학생들이 논술 전형을 안 쓸 거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 때문에 책을 안 읽는 건 아니잖아. 책을 읽을 거잖아, 어차피. 그렇죠? 그래서 준비 과정이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뭔 얘기인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가 뭐야? 전형 방법 5가지 있다 그랬잖아. 정시, 명시정. 이거는 뭘 갖고 가는 거예요? 수능 갖고 가는 거죠. 그렇죠? 수능 갖고. 이렇게 5가지 방식이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대학을 간다라는 건 내가 이 5가지 대학 가는 방법 중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몇 가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쟁을 나가. 여러분들이 전쟁에 나가는데 어떤 군인은 총 들고 나가고, 그렇죠? 총 하나 들고 나가고, 혹시 모르니까 권총 하나씩 차고, 그렇죠? 이 안쪽에다 가슴에 수류탄 몇 개 달고, 그리고 여기다가 뭐 꽂아? 칼 꽂고, 그러고 나가잖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장총과 권총과 수류탄과 칼을 다 갖고 나가는데, 어떤 놈은 머리띠 하나 딱 두르고 칼 하나 들고 나서 붙자! 이러는 거야. 그럼 확률적으로 누가 이길 가능성이 크냐고. 전자잖아. 똑같은 얘기예요. 이 수많은 여러분들이 치러야 되는 경쟁의 방식 중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아이와 딱 한 가지밖에 할 수 없는 아이는 들어갈 때의 출발점에서의 차이가 이미 너무 극명하기 때문에 승패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다행히도 이 5가지를 준비하는 과정이 처음에는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 따로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일반고를 가라 그랬던 거예요. 다 할 수 있으니까. 5가지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이상한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여기에서 몇 가지는 접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사실을 원서를 써본 사람은 다 알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대학 입시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지만 선생님 말고도 다른 대학 입시를 아는 사람은 다 똑같이 얘기해요. 다 똑같이. 지금은 일반고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관학통장 일반고를 갔다라는 건 이미 입시에서 절반은 성공한 거예요. 절반은. 선생님 말을 잘 들어준 거고 고맙게 생각해요. 잘 들어준 거니까. 되게 가고 싶었잖아. 다른 이상한 고등학교. 그렇지? 뭔가 좀 특별해 보이잖아. 그지? 그리고 교복도 이뻐 보여요. 괜히. 그렇지? 버스 타면 괜히 눈 한 번 더 쳐다보게 되고 쟤는 어느 학교구나. 뭐. 근데 고등학교가 아무리 좋은 고등학교를 가도요. 어떤 고등학교도 대학교보다는 안 좋아요.
좋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혹시 뭐 이렇게 특목이나 자사나 지원했다가 불합격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정말 운 좋은 겁니다. 그거 됐으면 왜 그런 학생 있냐? 몇 명 있지? 나는 몇 명 아는데. 자, 그런 학생들은 운 좋은 거예요. 그거 안 가기 잘한 거예요. 대학 입시에서 여러분들이 승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생긴 거예요. 카드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전형 요소. 자, 전형 요소라는 거는 4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냐 하면, 내신이라는 게 있고요. 비교과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수능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대학별고사라는 게 있어요. 자, 내신은 뭔지 알지? 자, 1학년 내신은 메이저 내신 과목이 6개입니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국사, 과학. 6개죠. 예.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학생들은 다 똑같아요.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들은 다 똑같기 때문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국사, 과학. 이 6개 1학년 내신 과목 중에서 제일 등급 따기 어려운 과목이 뭘까요? 내가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 제일 등급 따기 어려운 과목은 국사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교과서 봤잖아요.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가 몇 페이지인 줄 알아? 500페이지가 넘어요. 그러면 중간고사 범위가 몇 페이지야? 100, 120, 130? 야, 이게 국어가 120이 아니라 국사가 120이야. 국사가 한 페이지에 외워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그게 120페이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일 두려운 과목은 사실 국사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갑자기 불안해지냐? 그래서 국사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려운 과목이 이제 사회고요. 근데 사회는 왜 어렵냐면 교과서에 있는 내용하고 학교에 있는 사회 선생님이 가르치는 내용이 똑같질 않아요. 어떻게 가르칠지 몰라요. 아직은. 그래서 사회 공부는 지금 할 필요가 없고요. 고등학교 들어가서 학교별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사회 수업을 한 2주, 3주 이렇게 듣기 시작하면 우리 누군가가 김영준 선생님 아니면 박성진 선생님이 노트를 갖고 오라 그럴 거예요. 갖고 와봐. 학교에서 준 프린트 갖고 와봐. 그러면 작년, 재작년에 여러분들 선배들이 여기서 사회 내신했던 자료가 다 있을 거잖아요. 비교를 하기 시작하고 학교별로 자료를 만들기 시작해요. 학교별로. 굉장히 치밀하죠. 많이 얼마나 많이 당해봤으면 이렇게까지 하겠어요. 그죠? 국영수 방학 동안 죽어나고 시켜놨더니 국영수는 뭐 1등급 다 맞아. 그래서 사회 4등급. 이건 뭐야? 막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제 사회국사 내신이 굉장히 어렵고, 사회국사를 잘하는 학생들은 그냥 혼자 각자 하면 되고, 사회국사를 못하는 학생들은 어떻게든 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어쨌든 내신은 그렇고요. 자, 이 내신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꼭 알아야 되는 것 하나는 1학년 내신은 과목의 단위수가, 내신은 이제 주요 과목, 기타 과목이 있는 게 아니라 단위수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1학년 내신의 단위수는 다 비슷비슷해요. 국어 4단위, 영어 4단위, 수학 4단위, 과학 3단위, 사회 3단위, 국사 3단위. 대부분의 학교가. 그 다음에 과학탐구 실험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패스 절대평가랑 비슷한 거라서 그거 2단위. 이렇게 구성되거든요. 그러니까 국영수가 중요하고 사회국사, 과학이 덜 중요한 게 아니야. 다 똑같이 중요한 거야. 내신은 단위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 잘해야 돼요, 고1 때는. 그런데 또 여기서 또 알아야 되는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대학은 고등학교 1학년 내신보다는 고등학교 2학년 내신을 훨씬 더 많이 봅니다. 그 다음에 고2 내신보다는 고3 내신을 훨씬 더 많이 봐요. 왜 그러냐 하면, 고1 내신은 전공과 관련 없이 다 똑같은 과목을 배우잖아. 단위수 다 비슷하잖아. 근데 고2가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과목을 선택하게 될 건데, 우리 이과 가는 학생들은 고2 때 무슨 과목을 선택할까요? 내가 이과를 갈 건데 평상시에 법에 관심이 많아서 법과정치를 선택한다라든가 경제를 선택한다라든가 이런 이과 학생이 있을까요? 없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미 본인의 선택 과목을 알고 이미 다 김영준 선생님이랑 상담했잖아요. 그렇죠? 과학을 3과목으로 선택해라. 그런 얘기 들었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물리나 화학이나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이나 이런 것들 중에 3개 정도를 고1 때 내신으로 하게 됩니다. 각각 3단이에요. 그러면 과학만 몇 단위?
9단위. 그 다음에 수원 4단위, 확통 4단위 하면 수학이 몇 단위예요? 8단위. 두 개 합치면 몇 단위? 17단위. 국어 몇 단위? 4단위. 영어 몇 단위? 4단위. 그러니까 수학 플러스 과학이 국어 플러스 영어보다 2배가 넘죠. 그런데 이과에서 학생을 선발하고 싶어하는 대학들은 그 아이가 국어 영어도 잘했으면 좋겠지만 수학 과학을 잘하는 애가 국어 영어까지 잘하면 고마운 거지. 국어 영어를 잘하는 애를 합격시키고 수학 과학을 못하는 애를 떨어뜨리는 그런 대학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1 내신보다는 고2 내신을 더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래서 보통 이걸 발표하는 대학도 있고 발표 안 하는 대학도 있는데 고1 내신 대 고2 내신 대 고3 내신의 비율은 보통 20대 40대 40이다. 그런데 아까 고등학교 3학년 내신은 뭐만 들어간다 그랬어? 1학기만. 1학기만 몇 프로? 40%야. 그러니까 곱하기 2. 곱하기 2. 고1 내신의 비중이 곱하기 1을 하면 고2 내신의 비중이고 고2 내신의 비중 곱하기 1을 하면 고3 내신의 비중이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고1 내신을 설령 조금 못했다고 하더라도 아직 몇 프로가 남아있는 거야? 80%가 남아있는 거예요. 만약에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고1 때까지만 우리 학원 다니는 게 목표라면 여러분들을 고1 때까지 우리 학원을 다니게 하는 게 목표라면 지금 물리화학 생명과학을 안 가르치겠죠. 당연히. 고1 때 안 하잖아.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수학을 수원수투 미적분 같은 걸 안 가르치겠죠. 근데 막 가르치잖아요. 미친 듯이. 고1 내신이 잘 될지 잘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막 하잖아. 왜 그런지 알겠죠? 고1이 조금 기스가 나도 고2, 고3 때 다치면 중상이고요. 고1 때 입는 부상은 경상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고1 때도 항상 고2, 고3 걸 신경을 써야 돼요. 이게 대학 입시 어려운 거야. 이게.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들이 우리 학원에 상담 와러 왔다가 안 오는 애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들 들어올 때도 내가 다 만났잖아. 한 명 한 명. 그렇지?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수학 한 과목을 듣겠다. 이렇게 와. 그러면 수학 한 과목을 듣다가 그 아이가 중간고사 못 보잖아? 그럼 걔는 고만둬 버려요. 이해 가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르치고 싶은 대로 가르칠 수 없는 거야. 내가 막 이렇게 로드맵을 짜주고 지금 당장 이런 게 필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뭔가가 있다고 했을 때 그걸 공부하라고 말해줄 수 있는 애들만 가르쳐야지 괜히 그냥 들어왔다가 뭐 중간고사 시험 한번 뭐 나가버리고 뭐 시험 때만 와서 영어만 할게요 이런 애들 받으면 학원 분위기 이상해져요. 학원 분위기 이상해지 그런 학생은 안 받는 거야. 그래서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공부하라 그랬을 때 선생님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다. 내가 바보가 아니잖아. 내가 목표가 뭐라고? 니네들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붙이는 거. 여러분들을 대학에 붙이고 싶어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가르칠까? 왜 지금 필요 없는 걸 공부하라 그럴까? 생각을 하라고. 생각을.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니까. 이해가지? 그래서 내신은 이런 거다. 그래서 일단 첫 시험은 잘 봐야 돼요. 굉장히. 왜냐하면 첫 시험을 잘 봐야 여러분들을 학교에서 주목하기 시작해. 오, 이런 봐라. 중학교 석차 백분을 딱 봤더니 이게 중학교 때 30%인데? 석차 백분이 40%인데? 그런데 딱 그 중간고사 봤다 등급을 딱 봤더니 뭐 112, 111, 얘 뭐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특히 자기가 전공할 과목을 굉장히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과 학생들은 수학과학 잘 봐야 되고요. 문과 학생들은 국어, 영어, 사회 이런 거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비교과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뭔가 추천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학교에서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어디 캠프를 보낸다, 수학 캠프를 보낸다라고 했을 때 어떤 애를 보내냐 하면 1학년 때부터 수학과학을 잘하는 애를 보내는 거야. 이해가죠? 뭔 얘기인지? 그러니까 두각을 드러내야 돼. 그래서 어필을 해야 돼. 내가 어떤 학생이라는 거를 선생님들한테 가서 선생님 붙잡고 선생님 제가 어떤 학생이냐 하면요. 이렇게 얘기해봤자 소용없어. 모든 건 숫자로 증명하는 거야. 내가 어떤 학생이라는 거.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가끔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학교를 가게 되면 또 이제 어떤 얘기를 듣게 되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려면 학교에서 시키는 자율학습을 해야 된다. 학교에서 시키는 방과후를 다 해야 된다. 이거는 사실은 옳지 않아요. 그런 걸로 어떤 방과후를 들었다라고 해서 그 아이를 대학에서 뽑지 않아요. 어떤 애가 자율학습을 했다고 해서 그 아이를 뽑지 않아요. 대학이 그렇게 만만한 데가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대학은 숫자로 증명된 아이만 뽑아요. 그러니까 내신에서 등급을 받고 그 다음에 경시에서 상을 받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어떤 기록이 남았는데 그 기록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내용적인 글을 써준 그런 애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학과 관련된 나중에 여러분들 학생부의 세특이라는 게 기록이 되는데 과학과 관련된 세특에 뭐 이런 게 써 있는 거예요. 평소 품행이 방정하고
성실하고 과제를 열심히 하고 다 필요 없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건 다 필요 없고요. 역학을 배울 때 다른 학생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개념을 가장 먼저 이해해서 반 친구들한테 가르쳐줬다. 이런 거. 내용. 뭔 말인지 알겠어? 미사여고 다 필요 없어. 딱 숫자하고 내용만 필요한 거야. 그럴 정도를 구별할 정도의 능력은 대학에 있어요. 이해 가시죠? 뭔 얘기인지. 그래서 중학교 때처럼 그냥 착하고 말 잘 듣고 막 이러는 게 잘하는 게 아니야. 내용적으로 입증해. 내용적으로. 내가 잘한다라는 걸. 뭔 말인지 이해가? 그래서 그 내신과 관련하여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첫 번째, 첫 시험은 잘 봐야 된다. 그래서 보통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준비 기간을 일반적으로는 3주 내지 3.5주 정도 잡아요. 학원에서. 근데 여러분 첫 중간고사는 더 길게 잡아요. 특히 이제 좀 위험한 학교들 있거든요. 문영, 거수. 문영여고 영어는 바로 시작해요. 바로. 2월 달에 시작할 거야. 내신 대비를. 문영여고 영어 내신 대비 어렵기 때문에 성보, 거수, 성보 영어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런 특정 학교들의 내신 대비는 미리 시작해요. 왜냐하면 첫 시험이니까 부담스럽잖아. 여러분들도. 그래서 내신 대비를 한다고 뭐 정규 수업을 멈추고 이러는 건 아니고요. 특정 과목, 어려운 과목, 이런 과목들은 먼저 시작해, 먼저. 알겠죠? 뭐 예를 들면 문영여고는 그 영어 시험에 단어가 나오거든요. 단어가 이제 200개 정도를 미리 프린트로 나눠줘요. 근데 이제 200개가 그냥 표제가 200개고요. 뭐 동의어, 반의어, 파생어 이렇게 하면 1000개 가까이 되거든요. 1000개 정도를 중간고사 때 외워서 들어가야 돼. 그런데 그거를 갑자기 외우면 힘들잖아. 그러니까 문영여고용,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클래스 카드를 문영여고용을 따로 만들어요. 그래서 문영여고는 추가 숙제. 지금 좋아하는 거 맞지? 좋아하는 거 맞지? 따로 만들어요, 따로.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시험은 잘 보자. 첫 시험을 잘 보야 여러분들도 자신감이 생기고 학교에 어필도 할 수 있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1 내신보다는 고2, 고3 내신이 훨씬 더 중요하다. 됐어? 이게 이제 내신에 관한 이야기야. 이해가지? 내신에 관한 이야기고. 자, 내신은 이제 평균 등급을 갖고 그 이야기가 어떤 수준에 있는가를 판단하는데, 서울대, 뭐, 문이과가 약간 다른데, 선생님이 그냥 일반적인 대학 순위를 써볼게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일반적인 대학 순위입니다. 뭐, 약 10개쯤 되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올해 2020년도에 입학하는 서울시립대, 이게 서울시립대거든요. 서울시립대 10위권 대학이에요, 딱. 되게 가고 싶어 하죠. 그죠? 등록금도 싸고. 그죠? 그 서울시립대의 그 일반고 아이들이 그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 합격했을 때 그 아이들의 평균 내신 등급은 얼마쯤 될까요? 평균 컷이 2.0입니다. 2.0. 근데 2.0은 위험하고요.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1.78 정도 되면 좀 안정감이 있고 이과는 2.1.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 윗대학을 학생부 전형으로 가려면 앞에가 2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학생부 전형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어요. 올해 이제 우리 학원 여러분 선배 중에서도 그 단국고등학교 학생인데 2점대 내신인데 한양대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붙은 아이가 있어. 대단하죠? 근데 그걸 대단하고 나도 2점대를 맞아서 한양대를 가야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예외적인 케이스를 일반하면 안 돼. 걔는 비교과도 굉장히 좋고 활동도 잘한 아이라서 정말 운이 좋았던 거죠. 운이 좋았고 원서도 사실 쓰면서도 굉장히 불안했는데 에이 딴 데 붙을 거니까 하나 해보지 뭐 하고 있는데 덜컥하고 붙어버린 케이스인데 그런 예외적인 케이스를 갖고 하면 안 되고요. 어쨌든 여기에 있는 대학을 학생부 전형으로 서류 전형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내신은 몇 점대다? 1점대다. 1점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 연고대들은 특히 고대는 이런 내신이 몇 점 몇이다라고 그 학생들을 갖다가 이렇게 분류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고교 추천이라는 제도를 활용합니다. 고교 추천. 그래서 한 학교마다 너희 고등학교에서 공부 좀 한다는 애들을 보내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보내주는 명수가 제한이 있어. 그 명수가 고대가 4%예요. 그러면 한 고등학교 정원이 보통 200명에서 250명 이 정도 되겠죠? 그렇죠? 250명이라고 가정하면 4% 몇 명이야? 10명. 문과 보통 4명, 5명. 이과 4명, 5명. 그렇죠? 근데 이제 10명까지라고 하더라도 9등, 10등은 잘 안 보내요. 왜? 보내봤자 떨어지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제 한 정규에서 7, 8등 안에 들면 문이과 합쳐서 그러면 그 연대고대 추천 전형에 트라이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일반고를 가라 그랬던 거예요. 중대도 있고요. 이대도 있고요. 건국대도 있고요. 추천 전형이 있는 학교 굉장히 많아요.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 그러니까 일반고 갔다라는 건 이미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좀만 정신 차리면 여기에 있는 대학들의 추천 전형 다 받을 수 있어요. 우리 학원 애들은. 여러분들의 적들이 생각보다 공부를 못합니다. 다 받을 수 있어요. 정말로. 좀만 열심히 하면. 그럼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대학을 갈 수 있는 보험을 하나씩 들고 있다는 얘기야. 이미. 안 되면 추천받아서 가면 돼. 안 되면. 이해가지 뭔 얘기인지? 그럼 보험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굉장히 달라. 보험이 있으면 가슴 안쪽에 수류탄 하나 있으면 든든해. 여차하면 던진대잖아. 그렇죠? 근데 그 보험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달라. 보험이 있으면 좋은 대학에 갈 확률이 그만큼 더 높아져. 이해가요? 무슨 얘기인지? 자신감 있게 싸울 수 있기 때문에. 떨어지면 여기 가면 되지 뭐. 그런데 그런 애가 붙는 거야.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사는 거거든요. 원래.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내실은 이런 거다. 이런 거다. 첫 시험을 일단 잘 보자. 이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비교과인데, 이제 비교과라는 건, 사실 딱, 뭐가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하지 않다 정해진 건 없어요. 근데 일단 비교과를 일반적으로 나눌 때, 6가지 카테고리를 나눕니다. 갑자기 이렇게 딱 쓰다 보니까 원목기 대대찌가 원목기 대대찌가 뭔지 아는 학생도 있고 모르는 학생도 있을 텐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해 줬던 건데 자 이게 이제 약자거든요. 읽어봐. 선생님 이런 거 좋아하지. 약자 만들기 이런 거 유치한지. 자 자는 이제 자율활동이라는 거예요. 동은 동아리고요. 봉은 봉사고 질은 진로고 독서고 수는 수상입니다. 이 6가지 카테고리를 보통 이 위에 자동 봉지는 이제 창체라 그래서 여러분 중학교 때도 했었죠. 창체 시간 있었지.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카테고리를 나누는 건데 자율 활동을 뭘 해야 되느냐 정해진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잘하는 거 하시면 돼요. 잘하는 거 하시면 되고요. 동아리를 뭘 해야 되느냐 정해진 거 없어요. 다만 생각을 하면서 해야 돼.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걸 하는 것이 나중에 나의 진로에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진로에 도움이 된다 아니다가 좀 뭐라 그럴까요? 좁게 해석되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넓게 해석돼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치어리딩 동아리를 들었다. 치어리딩 동아리를 들었는데 얘가 기계공학과를 간다. 그럼 관련이 없느냐? 치어리딩 동아리를 들었으면 학우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거나 성격이 활달하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그렇지? 아니면 얘는 공부하고 시간이 남으니까 이런 걸 했겠구나. 성격이 이렇게 좋은데도 이런 걸 하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좋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다만 가능하면 자기의 전공과 관련이 있는 걸 하는 게 좋겠죠. 그래야 공부와도 연관이 되고 그런 거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나중에 쓸 것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봉사인데 봉사도 뭘 해야 된다는 건 정해진 건 없어요. 옛날에는 그런 말도 있었거든요. 사범대 가고 싶은 애들은 그런 거 있잖아. 동네 어려운 애들 가르치는 봉사. 그렇죠? 의대 가고 싶어 하는 애들은 병원 가서 봉사. 이런 건데 꼭 그렇게 정해진 게 아니에요. 이것도 봉사도 뭘 했느냐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느냐? 왜 했느냐? 왜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몇 시간을 했느냐 중요하지 않아. 적당히 하면 돼, 적당히. 너무 많이 할 필요도 없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어떤 애는 또 이제 주변에서 엄마들이 무슨 얘기를 듣고 어떤 애는 200시간 넘게 했는데 어디 붙었대. 걔는 200시간 넘게 해서 붙은 게 아니야. 딴 것도 잘했을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시간이 어느 정도만 확보가 되면 몇 시간을 했느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 뭘 했느냐도 중요하지 않다. 이 봉사를 내가 왜 했느냐. 왜? 평상시에 내가 공대를 갈 거지만 이런 쪽에 관심이 있어서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이런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봉사도. 자, 진로 관련 활동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보통은 진로 관련 활동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하기는 쉽지 않고요. 학교에서 많이 만들어줘요. 빠짐없이 참석하시고. 뭐 누가 강연 왔는데 뭘 들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강연도 그냥 들었다 해서 끝나면 안 되고, 강연을 들었다, 그 다음에 그 강연과 연결된 과목에서 비슷한 주제가 나왔을 때 거기에서 무슨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 보고서에서 강연에서 나왔던 어떤 내용을 심화시켜서 뭔가를 써냈다. 이해가? 연결.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 플러스 비교과인데, 학생부 종합전형을, 학생부 학종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기록의 전형이라 그래. 기록의 전형. 뭔 말인지 알겠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기록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걸 계속 써놔야 되고요. 이게 이런 거 3월달, 5월달 막 할 거 아니야. 학교 활동을 하겠지. 근데 여름방학 하기 전에 선생님이 막 써내라고 그러거든. 기억이 안 나. 뭘 했는데 뭘 했다는 건 기억이 나지. 그거 했을 때 내가 어떤 느낌이었지? 내가 그걸 왜 했지?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일기 쓰듯이 계속 적어놔야 돼. 형식은 중요하지 않아. 막 그냥 그 한 글자 열어놓고 막 써놔. 막 써놓다가 아우 개새끼 막 이러면서 막 써놔. 아 짜증나. 공부하기 죽겠는데 막 써놔. 막 써놓고 나중에 이제 정리할 때 보면 기억이 나요. 아 그때 그랬었지. 그때 그랬었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 기록들이 또 나중에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같은 거 쓸 때 굉장히 소중한 자료예요.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대학 갈 때만 쓰는 게 아니거든. 그럴 때만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자소서를 수도 없이 써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가서 어떤 동아리를 들어가고 싶어. 근데 여러분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동아리는 다른 애들도 들어가고 싶어 하겠지. 굳이. 그러면 경쟁률이 세겠지. 그럼 동아리에서 여러분들 뽑아야지. 뭘로 뽑겠니? 1단계 서류, 2단계 면접이야. 서류가 자소서야. 들어가자마자 3월달부터 자소서 써야 돼. 내가 이 동아리를 지원한 이유, 지원 동기. 뭔 말인지 알겠니? 써야 돼요. 자소서는 뭐 습관적으로 쓰는 거야, 습관적으로.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진로 관련 활동도 그냥 뭐를 참여했다 해서 끝내지 마라. 그리고 그거를 갖다 연결 지어라. 기록하고 연결하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그러니까 이 6가지가 다 도는 거예요, 계속. 독서도 마찬가지죠. 독서도 아무 책이나 유발하리는 무조건 읽으시고요. 무조건 올리시고요. 개고생했으니까. 유발하리를 우리가 다 읽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냥 읽었다가 중요한 거 아니야. 읽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읽고 뭘 느꼈다. 독서는 제일 중요한 게 향상도예요. 향상도. 향상도가 뭐야? 이 책을 읽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됐다. 이 책을 읽어서 내가 모르던 어떤 것을 알게 됐다. 이런 게 중요한 거야. 어떤 책을 읽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내가 조만간에 부를 건데 올해 우리 학원에서 서울대 생명과학과 가나이 있지? 그지? 밑에 화분 갔다 온 여러분 6층에 화분 그 집이거든요. 근데 걔가 서울대 생명과학과 면접이에요. 서울대 생명과학과 면접을 갔어. 뭘 물어볼 것 같아? 생명과학 물어볼 것 같지? 그지? 그것도 사기적인 거죠. 질문이 뭔지 알아요? 그 아이가 학생부에 알베르 까뮈의 이방인이라는 책을 읽었거든. 그게 딱 써 있는 거야. 그럼 질문이 뭐가 나오냐 하면 생명과학과 지원한 애한테 알베르 까뮈가 쓴 책 글 중에서 이방인 말고 딴 거는 뭐 안 읽어봤어? 이게 질문이에요. 없는데요? 그러면 그 질문이 어떻게 되는 거야? 끝나는 거예요, 그냥. 소중한 1분이 질문 하나가 사라지는 거야. 근데 왜 그렇게 물어봤느냐? 어떤 학생이 독서록에다 뭘 올릴 때 그냥 그래도 뭐 하나 넣어야 되는데 철학 문학 이런 거 하나 넣어야 되는데 뭐 적당한 거 없나? 그러다가 이방인 이름 이쁜데 그래갖고 뭘 하나 읽어서 낸 애가 올린 애가 있고 어떤 애는 실제로 알베르 까뮈라는 사람이 궁금한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이 실존주의 철학자인데 실존주의라는 게 궁금한 거고 그런 이데올로기가 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왔는지 궁금한 거야. 그래서 그 책을 읽은 애가 있는 거지. 근데 그 책을 읽은 애는 이방인만 읽지 않았겠지. 왜냐하면 이방인이라는 책을 사면 그게 옴니버스처럼 단편이 여러 개 있거든. 다 읽었겠지. 근데 그 이방인이라는 책을 외에 뭐를 읽어봤냐고 물어본 그 교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 말고 딴 게 분명히 뒤에 더 있거든. 그것도 읽어봤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아이의 지적 호기심, 지적 탐구 능력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이해가? 그러니까 뭐를 하나 읽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왜 읽었고 어떻게 읽었고. 그렇지? 그러니까 유발 하라리를 여러분들이 이제 사피엔스를 읽었으면 그 다음에 쭉 읽으세요. 호모데우스 읽고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의제도 읽고 다 읽으세요. 다 읽어서 유발 하라리 사람 이해해. 그리고 그 독서록을 갖다가 또 올려.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 예를 들면 사피엔스 올렸으면 2학년 1학기 때는 호모데우스 올리고
왜 이렇게 유발화를 좋아하냐는 질문이 나오게끔 유도를 해. 교수님 물어봐주세요, 물어봐주세요, 물어봐. 계속 어필해.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독서도. 수상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여러분들도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수상 실적이 하도 문제가 되니까 제한이 있어요. 학기당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대회가 여러 개가 있는데 학기당 하나밖에 못 올리니까 한 학기 대회를 하나만 나가야겠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바보예요. 다 나가세요, 대회는. 일단 어디에서 상이 나올지 몰라. 뭔 말인지 알겠지? 나는 물리에 자신이 있는데, 나는 물리에 자신이 있어 물리경시대회 나왔는데 물리경시대회는 상을 못 받고요. 뭐 환경독후감 글쓰기 대회에서 상을 받을 수도 있고. 그걸 모르는 거야, 아무도.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대회는 다 나가고 상을 여러 개 받으면 그 중에서 골라서 올리고, 상을 받았는데 못 올린 건 딴 데다 올리면 돼.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수상 실적은 여기다 상 받았다고 올리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화학경시대회 상도 받고, 뭐 환경 관련 글쓰기 대회 상도 받았어. 여기다가 환경 관련 글쓰기 대회 올리고, 화학은 여기다가, 아니면 화학 과목 세특에다가, 화학 시간에 열심히 한, 화학 시간에 수업을 열심히 공부한 그 노력에 이제 대한 대가로서 교내 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뒀으며, 이해가?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교내 대회에서도. 그러면 수상실적 여기도 들어가는 거야. 위에도. 뭔 말인지 알겠지? 학생부라는 건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학생부라는 건 꼭 정해진 자리에 정해진 걸 쓰는 게 아니야. 선생님이, 여러분 담임선생님이 알아서 다 이렇게 배열해줘. 거리가 많으면 골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얕게 공부하지 마. 한 개밖에 안 올라가? 딱 한 개만 해야지.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는 거지? 잔대가리라 그러는 거지. 잔대가리. 그런 애들은 필망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폭넓게. 알겠죠? 학생부조가 같은 경우는 뭐의 전형이라고? 기로돼요. 또 하나가 뭐라고? 연결의 전형이에요. 이런 것들이 여기에 써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나중에.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자, 이 비교과라는 건 이런 거다. 그래서 비교과는 몇 학년 때 게 중요하다. 이런 거 없어요. 비교과는 연속성이 있으면 좋고요. 여러분들이 또 이럴 수 있죠. 고1 때는 예를 들면 의대 가고 싶었어. 근데 고2 때 딱 되니까 점수가 도저히 안 나오네? 생명과학과로 틀었어. 그렇지? 이제 고3 때 됐는데, 아휴, 그냥 그래도 편하게 사는 게 좋지. 약대! 바꿨어. 그럼 계속 바뀔 거 아니야. 그럼 선생님 안 되잖아요.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바뀌어도 돼요, 진로는. 아니, 사람이 살면서 생각이 어떻게 안 바뀌어? 안 바뀌는 게 이상한 거 아니야? 아니, 한번 내가 어부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끝까지 물고기 잡아야 돼? 그런 거 아니잖아. 어부하려다가 뭐 바다를 보고 해양학을 전공할 수도 있고, 해양학을 전공하다 보더니 뭐 저 우주를 보자, 우주가 더 궁금하다서 날아갈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사람의 꿈은 계속 바뀌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하나로 딱 정해서 3년 동안 계속해. 그럴 필요 없어. 바꿔도 돼. 다만, 고1 때 이제 진로 관련해서 학교 담임선생님이 상담을 하시거든요. 상담할 때 가능하면 좀 폭이 넓게. 폭이 넓게. 예를 들면 뭐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연구원이 되고 싶다. 자연과학 연구하다가 자연과학 뭐 인체에 관심이 생겨서 의학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넓게, 넓은 데서 좁은 곳으로 바뀌어도 상관없다. 이해가죠? 무슨 얘기인지? 뭐 아무거나 괜찮아요. 작가였다가 이과 가도 돼요. 그렇죠? 작가였다가, 아니 작가가 꼭 뭐 무슨 뭐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 눈물 흘리는 작가만 있나? 사람의 몸이 궁금한 작가도 있는 거지.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좁게 생각하지 말고 넓게 생각해라. 다만 항상 기록하고 항상 연결해라. 모든 비교과는 다 연결돼 있다. 뭔 말인지 알겠지? 여러분 이순신 장군 알아요? 원균 알아요? 원균은 뭐 한 사람이에요? 똑같은 시대에 라이벌, 역사의 라이벌. 이순신과 원균. 그지? 누가 좋은 사람이야? 이순신. 원균은 어떤 사람이야? 거북선도 다 없애버리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이순신은 좋은 사람, 원균은 나쁜 사람. 확실해? 아무도 몰라. 가봤어? 조선시대? 몰라. 근데 이순신은 성공으로 추앙받고, 원균은 이순신의 라이벌이고, 이순신을 모함한 사람으로 포장이 돼 있어요. 이유가 뭔 줄 알아? 이순신은 기록을 남겼고, 원균은 기록을 안 남겼어요. 그래서 이순신은 난중일기를 보면 너무 훌륭한 사람인 거야. 원균은 일기를 안 썼네. 그 차이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쓰라고. 기록하는 거. 뭐 별로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형식이 필요 없다니까. 잘 쓸 필요도 없어. 그냥 막 너저분하게 창고처럼 막 쌓아놓는 거야. 계속 던져서. 나중에 정리하면 되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학생부조합 중에 이런 전형이다. 자, 그 다음에 수능입니다.
수능은 여러분들 때의 그 정시가, 아까 얘기했던 정시가 50%까지 확대된다, 뭐 이런 뉴스가 막 나와. 수능은, 정시가 늘든 안 늘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거의 절반 이상의 이런 그 수시 전형을 보는 대학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걸 두거든요. 물론 정시로 가는 것보다는 조금 낮은 수능이지만 그래도 수능이 필요한데, 여러분 모의고사 공부할 때 내가 그 정시로 안 갈 거고 최저학력 기준만 필요하니까 나는 1등급 안 받고 2등급만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 그게 조절이 돼? 조절이 안 되지. 조절이 안 되잖아. 그래서 어차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똑같고요. 자, 수능에서 이제 조심해야 될 점. 첫 번째, 3월 달에 모의고사 보죠. 3월 달에 첫 모의고사를 보는데, 첫 모의고사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은 국어 영어입니다. 왜냐? 수학은 여러분들이 방학 내내 지금도 뭘 공부하고 있어요? 수상수와 수어수트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근데 모의고사 범위는 어디예요? 중상고예요. 그 모의고사를 잘 보기 위해서 지금부터 수어수트 공부하는 걸 다 멈추고 중학교 거로 잠깐 내려갔다 올까? 그럴 이유는 없죠. 다만 모의고사 보기 전에 수학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려서 그동안 그 출제됐던 모의고사 기출 정도는 자료로 그냥 줄 테니까 한번 쭉 풀어보고 어떤 게 나오는구나 이 정도만 알고 가면 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뭔 얘기인지? 이제 그 수학과 국어 영어 모의고사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수학은 범위가 있습니다. 물론 범위가 계속 늘어나겠지만 국어 영어는 범위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국어 영어는 특정 단원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능력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 모의고사가 몇 등급이 나오느냐, 영어 모의고사 몇 등급이 나오느냐가 3월 모의고사에서는 사실 제일 중요한 거야. 자, 생각해 보세요. 국어 모의고사가 3등급이 나왔어. 그죠? 자, 이 3등급이 2등급이 될 때까지 몇 개월 걸릴까요? 6개월? 그러면 그 2등급이 1등급이 될 때까지는? 7개월? 그러면 13개월 후에는 모든 아이들이 다 1등급을 받고 있겠네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 장밋빛 환상을 꼭 생각하고, 내가 지금 3등급인데 딱 생각해. 야, 내가 그때 잠깐 졸았어. 그때 안 졸았으면 이거 맞출 수 있었어. 아니면 이거는 마킹을 잘못했어. 마킹을 잘해서 하나 더 맞출 수 있어. 그 두 개를 맞았다고 생각하면 2등급이야. 그래서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몇 개월 있으면 1등급이야.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런데 국어 모의고사는 한 등급이 올리는데 1년이 걸리고요. 1년이 지나도 안 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정말 안 올라요. 그래서 국어 모의고사 등급이 왜 안 오르느냐? 왜 안 오르는 줄 알아? 국어 공부를 안 해.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오늘이 토요일이죠? 요번 일주일 동안 머릿속에 떠올려봐.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수학 공부 시간과 국어 공부 시간을 비교해봐. 몇 대 몇이야? 3대1이면 어마어마하게 국어 많이 한 거예요. 9대1 아니면 12대1 뭐 정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학 공부를 맨날 하면서 국어 공부를 안 하면서 국어 모의고사 등급이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이런 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래도 국어 공부를 많이 하는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렇게 국어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들한테 국어 공부를 시키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라고 정혜영 선생님이랑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다가 만든 게 점적천석이야. 하루에 20분이라도 공부를 하게 만들어야 된다. 30분이라도 하게 만들어야 된다. 짧지만 매일 하게 만들어야 된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 경험적으로 점적천석을 1년 정도 돌리면 거의 한 등급 이상은 오르더라고. 왜냐하면 다른 애들이 워낙 안 하기 때문에. 학교 가봐요. 국어 공부, 수능 공부 누가 하나? 아무도 안 해. 정말로 안 해요. 여러분들은 20, 30분 꾸준히 하잖아요. 숙제를 해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점적천석이 이제 점점 이제 문제로 바뀌죠. 뭐 쓰기 이런 건 점점 없어질 거고, 다 나중에 문제로 바뀌거든요. 이게 점적천석이 얼만큼 있죠, 학원에? 이만큼 있어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뭐 겨울호 막 나오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1학기호, 여름방학호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점적천석 이만큼 있어요. 그거 다 풀면 1등급 나올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가 국어 모의고사도 그렇고 영어 모의고사도 그렇고, 국어 영어 모의고사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한 번 올라가는데 오래 걸리지만 한 번 올라가면 안 떨어져요. 그래서 그 가능하면 그 시간 있을 때 고3 되면 더 바쁘니까 1학년, 2학년 때 국어 모의고사, 영어 모의고사는 가능한 한 올라갈 수 있을 때까지 올려놓는 게 나중에 몸이 편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이건 어차피 학년 구별이 없는 거기 때문에 다만 고1, 고2 모의고사보다는 고3 모의고사가 훨씬 어려워요. 그러니까 고1 모의고사보다 조금 어려워진 게 고2 모의고사다. 근데 그 폭이 예를 들면 5 정도 차이가 난다, 난이도가. 그럼 고2에서 고3은 한 20, 30 차이가 나요. 확 어려워져.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에 1등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는 고3 모의고사도 1등급이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고2 모의고사에 98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고3 모의고사는 1등급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 이해가? 1등급도 같은 1등급이 아니잖아. 그래서 국어 영어 모의고사를 그 3월 달에 열심히 보시고 대충 보지 마시고 내신보다 모의고사가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대학 갈 때는 모의고사 성적은 들어가지 않지만 왜 모의고사 점수가 중요하냐면 이 수시 원서를 쓸 때 여기 수시잖아요. 수시 원서를 쓸 때 뭘 보고 수시 원서를 쓰느냐? 제일 먼저 보는 게 모의고사예요.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어떤 정도 등급을 받고 있다는 걸 딱 알면 이런 거죠. 대학이 순위가 이렇게 뭐 A, B, C, D 이렇게 쭉 있어요. E, F 쭉 있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이 아이가 정시로 모의고사로 이 정도 대학은 가겠다라고 판단하면 수시 원서는 이 밑에 대학은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쓰죠. 이 위로만 쓰겠죠. 어떤 아이가 모의고사로 이 정도 대학을 가겠다라고 생각하면 이 위로만 쓰는 거예요. 즉 수시 원서를 쓸 때 내가 어떤 대학의 원서를 쓸 수 있을 것인가를 정하는 제1번 기준이 뭐야? 모의고사야. 그래서 모의고사를 정말 잘 보는 아이들은 마지막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모의고사 점수가 잘 나오는 아이들은 수시 원서를 2장만 써요. 서울대 원대 2장. 6장을 다 안 써. 왜? 떨어지면 정시로 가면 되니까. 이해가? 부럽지. 2장만 딱 쓰는 거예요. 깔끔하게. 얼마나 편해요. 서류 준비도 2개만 하면 되고요. 뭐라 그러죠? 응시료도 2개만 내면 되고요. 되게 비싸지네. 6개 내려면 한 대학당 뭐 10만 원씩 내면 60만 원인데. 그런 거잖아. 그래서 노력도 시간도 그래서 모의고사 점수를 올려놓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원서 쓸 때 수시 원서 쓸 때 굉장히 유리하다. 그래서 모의고사 굉장히 중요한 거다. 알겠죠? 그리고 모의고사 점수는 절대 갑자기 오르지 않아요. 꾸준히. 내신은 요번 시험 기간에 좀 열심히 하면 잘 나오고 다음 시험에 안 나오면 안 나오고 이러지만 모의고사는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쌓여서 점정청소 1년 동안 풀으라 그랬잖아. 그래야 등급이 오른다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국어 영어 모의고사 굉장히 중요하다. 사회, 국사, 과학 같은 건 모의고사 준비 따로 하지 마시고요. 그냥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사탐과탐이랑 별로 관련 없어요. 너무 쉽기 때문에 대충 보시고 시험은 열심히 봐. 공부를 하지 말고. 알겠지? 시험 볼 때는 열심히 보면 되잖아. 그냥 궁금하니까 내가 어느 정도 하는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학별 고사인데 대학별 고사라는 건 자, 내신, 비교과, 수능, 대학별 고사 4가지 전형 요소 중에서 대학이 가장 좋아하는 게 대학별 고사예요. 왜 그럴까? 그것도 있고요. 자, 보세요. 내신은 누가 출제? 학교 선생님. 그죠? 그 다음에 그 학교 애들끼리만 보지. 내신만 봐갖고는 이 아이가 우수한 아이인지 그렇지 않은 아이인지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고자료야, 참고자료. 그냥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잘하는 대학들을 추천 전형을 하는 이유가 대학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학교의 1점 몇과 어떤 학교의 1점 몇을 비교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고등학교에 던지는 거예요. 그냥 그 학교에서 좀 잘하는 몇 명 보내봐요. 이런 거예요. 다 1점대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비교과는 굉장히 중요한 전형 요소이긴 한데 이거는 기록이잖아. 근데 기록만 딱 보고 이 아이가 우수하다 그렇지 않다를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지. 이것도 참고자료예요. 수능은 이 2가지에 비해서는 그나마 객관적인 자료이긴 한데 수능은 어떤 한계가 있냐면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전 수준대의 아이들이 한 가지 시험을 그렇죠? 한 가지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 수준대의 모여있는 아이들의 점수 차이를 변별하기 굉장히 어렵죠. 근데 대학별고사는 그런 시험이 아닌 거죠. 대학별고사는 누구한테만 보는 거예요? 그 대학의 원서를 넣은 애들한테만 보는 거야. 이해가? 그런 애들한테만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굉장히 변별력이 특정 실력대에 딱 맞춰서 출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대학, 그 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만을 물어볼 수 있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면 화학과를 지원하면 화학을 집중적으로 물어볼 수 있고 수학과를 지원하면 수학을 집중적으로 물어볼 수 있죠. 이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별 고사의 이제 형태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 면접이라는 게 있고요. 이제 구술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논술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면접이나 구술은 말로 하는 건데 무슨 차이냐 하면, 면접은 그냥 말로 물어보는 거고요. 구술은 문제를 먼저 줘요. 문제를 주고 읽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말로 대답하는 거야. 논술은 문제가 나오면 그걸 갖다 쓰는 거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면접이든 구술이든 논술이든 사실 대학이 여러분들한테 평가하고자 하는 건 똑같아요. 딱 하나의 기준이에요. 얘가 똑똑한 애인가 그렇지 않은 애인가, 이것만 구별하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랑 딱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똑똑하구나 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치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근거로 사용한 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사람이 한 말을 들었거나, 맞지? 아니면 그 사람이 쓴 글을 봤거나. 맞죠? 그 사람이 입은 옷을 보고 똑똑하거나 라고 결론 내리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얼굴을 보고 똑똑하거나, 그거 아니잖아요. 좀 말을 나눠보거나, 말을 들어보거나, 글을 보거나, 둘 중 하나죠. 말과 글인 거예요. 똑똑한 애를 골라내는 장치.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스스로 똑똑해지지 않으면 좋은 대학에 뽑힐 수 없다라는 거야. 난 똑똑한 애가 아니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도 똑똑해지는 노력을 하면 돼요. 진짜로. 승부를 하면 되고요. 자, 그래서 입시라는 건 여기에 있는 내신, 비교과, 수능, 대학별고사라는 전형 요소가 몇 대 몇으로 섞느냐에 따라서 다른 전형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출발하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일반고를 갔으니까 내신, 비교과, 수능, 대학별고사를 전부 다 준비하는 게 맞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네 가지를 준비하는 준비 과정이 서로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비교과 활동 같은 걸 제외하면 뭔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올해 우리 고1 학생들 학교 배정 결과 지금 1등인 학교가 어디지? 제일 많은 학교가? 동작? 동작 이렇게 많아? 동작 몇 명인데? 문영이 제일 많잖아. 문영이 벌써 8명, 9명 되는 것 같은데? 문영이 많네. 그런 것 같은데? 문영, 동작, 성보도 꽤 많지? 또 어디지? 성남 셋밖에 없는데, 소수지, 셋인데, 성남. 아니야, 난강도 적던데. 어디가 하나가 또 많던데? 구암 몇 명이냐? 올해 구암 당국이 적더라고. 이상하게. 구암 당국을 제일 많이 썼는데. 그지? 그래서 다음 주, 그 다음 주 2월 한 10일 정도 여러분들 졸업 다 2월 7일날 거의 졸업하죠? 네. 13일 졸업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졸업하면 나중에 이제 시간들이 좀 생기잖아요. 학교 끝나고 이제 입학 준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뭘 할 거냐면 학교별 선배와의 만남? 왜? 그래서 우리 학원에 있는 각 학교 선배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기 학교를 갖다가 프레젠테이션을 해주는 거예요. 학교 소개. 우리 학교는 누구를 조심해라. 뭐 이런 거 있잖아. 우리 학교는 뭐 어떤 동아리가 있다. 뭐 이런 거. 우리 학교는 뭐가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선생님이 이제 대부분이 선생님 다 가르치고 있거나 가르쳤던 학생들이기 때문에 선생님 찍어서 야, 너 뭐 동작 누가 준비해? 운영 누가 준비해? 내가 다 시켜놨어. 애들이 선생님 무슨 얘기하면 돼요? 야, 그냥 뭐 학교 얘기해주는데 선생님이 과자값 줄 테니까 애들이랑 맛있는 거 사 먹으면서 얘기해. 그랬더니 선생님 PT 만들어야 돼요? 아이들이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학교 가기 전에 본인이 입학할 학교에 대해서 그 학교를 1년 혹은 2년 동안 다닌 선배한테 미리 얘기를 듣고 가면 좀 편안하잖아요. 심리적인 안정.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직 안 올라갔는데 지금 3명인가만 8층에 있고 나머지는 다 6층에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2월 달에 8층으로 올리는 작업을 할 거예요. 하나씩 원 바이 원. 한꺼번에 다 올라가면 8층도 바쁘기 때문에. 근데 이제 8층은 여러분들 다는 못 가요. 자리가 그만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일부만 갈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할 수 있을까 봐 선생님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8층에 가게 되면 뭐가 좋으냐? 11시 반까지 공부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렇죠? 11시 공부. 그렇게 좋아? 8층은 독서실이기 때문에 학원은 10시까지밖에 못하게 돼 있잖아요. 이제 8층은 독서실이라서 더 늦게까지 해도 되거든요.
이게 11시 반까지 공부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다만 매년 똑같은 과정이 반복되는데 이게 누구 올라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아, 왜 나는 말을 안 하고 나는 안 올려주고 누구만 올리지 섭섭하지, 그지? 또 막상 올라가라 그러면 11시 반까지 어떻게 공부해? 그러다가도 나한테 올라가 소리 안 하면 더 섭섭해. 원래 사람 마음이 그런 거거든. 그런 거잖아. 근데 일단 그 8층에 우선적으로 올라가는 학생들은 아무것도 안 봐요. 태도만 봅니다. 태도. 성적, 반 이런 거 하나도 안 보고 오로지 태도. 여기서 태도란 그 아이가 이제 종일반 내에서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해왔고, 집중도, 그 다음에 안 보는 데서도 얘가 졸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아이, 그 다음에 지각결석이 거의 없는 아이, 뭐 이런 거. 누구 한 번도 안 한 사람 누구야? 저요. 이것들이 대놓고 뻥을 치. 진짜 한 번도 안 했어? 네. 알았어. 계속 그렇게 해. 네. 그 2월 말이라서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러면. 별반은 가지 말고. 6층에 남아서 모범을 보여. 육수생활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그 지금 생각으로는 한 10명에서 20명 사이, 10명 요 정도만 올라갈 것 같고, 그 나머지 학생들은 이제 종일반에서 더 그 공부를 하다가 자리가 생기면 하나씩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걸로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오늘이 이제 2월 1일인가요? 자, 2월 1일인데 지금부터 이제 한 달 동안 학교 가기 전에 여러분들 한 명 한 명마다 그 방학 동안에 공부한 거 결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하게 될 전형에 대해서 조금씩 네가 지금 현재 상태면 어떤 전형을 준비할 수 있다, 어느 정도의 이제 그 개요 정도는 주기 위해 상담을 할 건데, 일단 그 소수학교부터 먼저 할 거예요. 소수학교. 최소수학교가 당고? 그 다음에 누구지? 서초? 이정현 어디 갔냐? 이정현 교복 사러 갔지? 서초. 정현이는 상담할 필요 없어요. 정현이는 그냥 매일 때리면 돼요. 왜? 이리 와! 사랑해! 알지? 선생님 말 알지? 이거만 하면 되고. 또 누가 있지? 수도! 없냐? 은지? 수도. 올해 승희는 없나요? 아직 없네요. 삼성! 삼성 몇 명이야? 한 명. 또 왔잖아. 누구야? 영준이 어딨어? 여기 없냐? 둘? 삼성 둘? 그러니까 명수가 적은 학교들부터 한 명 한 명씩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명수가 많은 학교는 필요하면 모아서 하고, 시간이 그렇게 다 일일이 다 만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신 거꾸로 그 학교별로 오리엔테이션 하는 건 명수가 많은 학교부터. 거꾸로 역순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역순으로 내려가는 거고, 명수가 어중간한 학교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2월 한 달간은 여러분들도 지금 공부했던 거 이제 그 3월달 되면 시간표가 또 바뀌거든요. 시간표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방학 때 이제 수업도 굉장히 많이 해왔고, 좀 이렇게 수업도 좀 줄여야 되고, 반이동도 좀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고 있겠지만 고등학교 3월 2일 날 딱 입학하고 들어가게 되면 거의 매달 수업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지금 7주할 동안 수업이 똑같았고, 그 다음에 방학 2달 동안 수업이 똑같잖아. 근데 입학을 하게 되면 3월달 수업하고 4월달 수업이 계속 바뀌어요. 왜냐면 내신 때는 막 휴강, 뭐 예를 들면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같은 거는 내신 때는 할 수 없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또 쉬었다가, 근데 쉴 때는 또 통합과학 내신이 부족한 애들은 통합과학만 따로 해야 되죠. 그리고 통합과학을 또 개강했다가, 통합과학을 여러 반으로 또 개강해요. 한 반 갖고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뭐 통합과학 문과 학생들만 하고 있는데, 그렇게 또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이 끝나면 다시 개강을 하게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시간표가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이제 그 부모님들한테 다 일일이 알리지 않고요. 여러분들한테만 알려요. 여러분들한테만.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설명드리세요. 그 선생님이 여러분들 부모님이랑 일일이 통화를 하기 시작하면 일을 못해요. 얼마나 물어볼 게 많겠냐. 얘 안 자요? 숙제 잘해요? 주간 테스트 몇 점이에요? 영어 클래스 카드는 통과했나요? 뭐 이런
우리 애는 뭐 수학진들 어디 나가나요? 뭐 하나요? 고등고등학교 이런 거를 선생님이 일일이 하면 어떻게 다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는 우리가 얘기를 금방금방 짧게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2월달은 어쨌든 한 명 한 명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학교별 오리엔테이션 하는 시간으로 갖자 이런 거고. 자, 우리 학원에 이제 8층에 가면 이제 한정민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자, 이분이 이제 우리 학원의 입시를 담당하는 실장님이야. 그리고 7층에 가면 김영준 선생님이 계시죠? 여러분들이 거의 한 번씩은 만났죠? 진로 관련 또는 비교과 관련 그 다음에 여러분이 듣는 수업 관련 이런 걸 담당하는 선생님이고 6층에는 선생님이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분이 한 두 분 더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만날 가능성은 별로 없는. 자, 이런 분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이런 분들을 우리가 입시 컨설턴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선생님도 여러분들 수업하다 빠졌는데 선생님이 지금 수업을 딱 한 반만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뭐 수학 물어보면 수학도 대답해주고 영어 물어보면 영어도 대답해주고 하지만 선생님은 실제로는 직업이 강사는 아닌 거죠. 수업을 거의 안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시와 관련된 로드맵 짜고, 그러니까 한 명의 학생이 이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전형으로 원서를 넣게 되고 대학을 갈 것인가를 설계를 해야 되잖아.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성적을 계속 보면서. 뭔 말인지 알겠지? 여기 있는 이 세 분이 똑같이 하는 일이 입시 컨설팅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해주느냐? 가세요. 아무한테나 가도 되니까. 궁금하면. 그러니까 나중에 8층에 올라가는 학생들은 그냥 8층에서 물어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6층에 있다가 궁금한 학생들은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되고요. 뭔 말인지 알겠죠? 선생님이 너무 바쁘다. 맨날 바쁘잖아. 누가 있잖아. 원장실에. 짜증나게. 그지? 그러면 김영 선생님한테 가면 되고. 아무한테나 가도 돼요. 대답은 똑같고 여러분들의 성적 분석 결과나 여러분들의 상담 결과는 전부 다 공유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내부 인트라넷상에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상담 기록들이 계속 저장이 되고 여러분들이 역사가 만들어져요. 나중에 이경진 딱 검색하면 이경진이 상담했던 내용이 쫙 떠요. 아, 그랬구나. 맞아, 그랬지. 얘가 중3 때 코 올렸지. 이렇게 딱 나오는 거야. 쭉 나오면서 그 학생이 이제 어떤 전형을 가게 되고 어떤 학생이 뭐가 약하고 뭐가 강하다 이런 것들이 다 저장이 되고 분석이 되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용하세요. 이용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국어 선생님이 지금 정혜양 선생님 아니면 김한 선생님이죠? 네. 내신 기간에 들어가게 되면 학교별로 선생님들이 나누거든요. 그래서 정혜양 선생님한테 수업 듣던 학생이 내신은 김한 선생님한테 할 수도 있고 김한 선생님한테 수업 듣던 학생이 내신은 정혜양 선생님한테 할 수도 있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영어 같은 과목은 워낙 할 게 많아서 학교도 많고 그래서 영어 시험 볼 때는 여러분들 내신 대비할 때 선생님이 들어가요. 그때만. 근데 이제 어떤 학교들을 주로 하냐 하면 소수학교. 원장실에서 수업 가능한 학교. 거기 앉는 것만으로 해결이 되는 학교들. 너무 많은 학교는 내가 못하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게 되고요. 수학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수학도 지금 수학 선생님이 우리 학원에 전임 선생님이 총 7분이 계신데 내신 기간이 되면 보통 한 3명 혹은 4명이 여러분들 내신을 나눠서 맡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은 이제 통합과학은 거의 이동철 선생님이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김영준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박성재 선생님은 내신 기간에는 사회국사 선생님으로 바뀝니다. 박성재 선생님하고 김영준 선생님의 공통점은 두 분 다 서울대 사회대 출신이라는 거예요. 수업도 두 분 다 잘하시고 여러분들이 배우는 무슨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지리, 국사 이런 것들은 충분히 다 여러분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작년에도 그렇게 수업을 해왔고 재작년에도 그렇게 수업을 해왔고 그리고 시험 때가 되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사회 조교나 국사 조교나 이런 친구들은 졸업생들이 또 와요. 여러분들 도와주려고 질문 받아주러. 뭔 말인지 아시겠죠? 과학 쪽에도 오고 더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시험 때 바쁘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진명학원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 뭐죠? 토탈 사커. 토탈 사커가 무슨 뜻이야? 종합적으로 그렇죠. 여러분들은 토탈 케어를 받죠? 네. 그렇죠. 여러분들 토탈 케어를 받고 우리 학원의 선생님들은
니의 내가 없어요. 예를 들면 뭐 유강원 선생님이 가르치는 애를 이승준 선생님이 봐줄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들 뭐 이진원 선생님이나 한성진 선생님이 가르치는 애를 선생님이 가르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니의 내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선생님이 한 명이 아니에요. 다 써먹으면 돼. 그러니까 상담도 아무한테나 가서 받으면 되고. 뭔 말인지 알겠죠? 과목에 관한 질문이나 과목에 관한 보충도 아무 선생님한테 해달라 그래도 되고. 이해 가시죠? 언제인지. 그걸 잘 써먹어야 돼. 그래서 내가 오늘 꼭 이런 말을 하고 싶었는데, 나중에 선배와의 대화 같은 거 할 때 선생님이 꼭 선배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이들한테 학교 소개만 하지 말고 진명학원 매뉴얼을 좀 가르쳐라. 진명학원 매뉴얼. 그러니까 이미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이 학원에 있는 애들은, 걔네들은 끝까지 이 학원에 있는 애들이에요. 그 아이들은 이미 학원을 풀로 이용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에 가면 되고,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선배들한테도 그런 것도 물어보시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말할 수 없는 게 있을 거잖아. 뭐 예를 들면, 야, 그 선생님한테 가지 마, 못 가르쳐. 뭐 이런 뭐 이런 말도 들을 수 있는 거고, 그 선생님은 의외로 먹는 거에 약해. 뭐 이런 것도, 뭐 정혜양 선생님은 왕자병 환자야. 뭐 이런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기 어려운 그런 말도 들을 수 있겠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예의도 잘 갖추고, 여러분들의 고등학교 선배이고 학원 선배이니까 예의도 잘 갖추시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2월달, 3월달, 4월달, 5월 한 10일까지는 열심히 달리시고, 바쁩니다. 정말로 할 게 많아요. 학교 입학하면 할 게 더 많아지고, 열심히 달리시고, 그 작년에도 갔었는데 올해도 이제 5월달이 되면 여러분들 다 데리고 또 야구장 같은 데 한번 가고, 그게 굉장히 큰 일이에요. 그거는 이제 3월달부터 움직여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중간고사 끝나고, 야, 오늘 야구장 간대. 그리고 쑥 가면 되지만, 야구장 가봤니? 네. 이게 블록이 있어요, 블록이. 블록이 있거든? 근데 이게 주말에 야구장, 잠실 야구장 예약하려면 광클릭해야 돼요. 거의 매진이거든. 근데 이거를 한 블록을 다 빌리는 거예요. 우리 애들만 다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준비를 굉장히 일찍부터 해야 되고.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시험 다 같이 공부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서 즐겁게 놀고 와야 되는데, 시험을 조졌네? 야구장 가서 놀고 싶을까? 아니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첫 시험은 정말 잘 봐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직 그 2019년도 고3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어느 대학을 누가 가고 붙고 떨어지고 아직 발표를 안 했죠. 네. 공식적으로 발표를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입시가.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정시 입시가 계속 진행 중이라서, 뭐 선생님은 굉장히 우리 아이들 잘된 결과를 여러분한테 발표도 하고 싶고 그런데, 다 끝난 다음에, 아직 안 끝난 애들이 있는데 그런 게 막 올라오면 좀 짜증나잖아. 그지? 그래서 지금 발표를 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또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 학원을 선택해서 보낸 이유가 그런 거처럼, 우리 학원은 하는 일이 그냥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요, 대학을 붙이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가르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라고? 붙이는 게 목적이다. 붙이는 게. 여러분을 합격시키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수업만 한다고 합격시킬 수 없어요, 절대. 그 다음에 컨설팅을 아무리 잘해도요, 학생이 공부를 안 하면 그 아이를 대학 보내는 방법은 없어요. 이게 다 맞아야 돼요. 좋은 선생님들, 그 다음에 입시를 갖다가 학생별로 그려주는 로드맵, 이걸 만들어줄 수 있는 컨설팅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이 모든 게 맞아 떨어져야 최상의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우리 학원이 관악동작에서 1등하는 학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유가 뭔 줄 알아? 원장쌤이 있어서. 사회생활. 우연히는 선생님 기분 좋으라고 한 얘기고요. 선생님이 우리 학원이 왜 관악동작에서 1등하는 학원이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들 같은 학생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같은 학생입니다. 진짜야, 이거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11월, 10일쯤에 들어와서 11월달, 12월달, 1월달, 2월달까지 얼마나 많이 혼나고 울기도 하고 떨어져 나가는 아이들, 친구들을 지켜보면서 사실은 나도 나가고 싶은데 사실은 나도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고, 나간다고 얘기했던 엄마한테 뒤지게 혼나고 뭐 여러 가지 경험들 했을 거잖아요. 지금까지 왔잖아요. 이제 입학해서 거둬야죠. 거두고 항상 하는 얘기지만,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포기하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은 멋있는 사람이지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맞잖아. 투자를 아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꼭 성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박수!